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이 벌금을 낼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서 벌금을 차등 부과하지 않은 내용의 법안이 최근에 국회에 제출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일수벌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5월 8일에 대표 발의하신 이 형법 개정안에 무려 33분의 의원들께서 동참을 해주셨네요. 예. 네, 법 개정에 나서시게 된 계기 먼저 여쭙고 가겠습니다. 예. 현재 제도를 보면은 동일한 벌금 액수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느끼는 고통이 많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한 벌금 액수를 매겨도 네.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굉장히 그쵸. 강하게 느껴지고 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이거는 불평등하다. 네. 이런 그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연간 4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벌금을 못 내가지고 네. 노역형에 유치되는 네. 그래서 구금이 되는 네. 이러한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4만여 명은 굉장히 많은 것이죠. 많죠.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징역을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인권에도 문제가 심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런 판단에서 입법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기는 지난해 12월 달에 새정치,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이었죠. 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네. 그리고 시민단체인 인권연대가 네. 같이 공청회를 개최했어요. 예. 벌금제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네네. 구체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형벌의 이 불평등성이라든가 형벌이 주는 비민주성, 예. 차별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신 건데 예. 사실 그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이제 노역으로 대신하는 네. 환형 유치제도라는 것이 악용된 사례가 얼마 전에 신문을 떠들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당 그렇습니다. 5억의 예. 그 황제 노역 사건인데 다행히 국회가 발빠르게 이제 대처를 하셨는데 그 노역장 유치 기간 하한선을 정하셨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벌금이 50억 된다. 그러면은 유치 기간을 1000일 이상으로 이제 개정을 하신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은 이를테면 여기 말씀하셨듯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뭐 1000일 미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 네네. 그 구금 일수를 네. 뭐 그렇게 한 것은 허재호 전 회장과 같은 그 황제 노역 소위 예. 그것을 방지하는 데는 일정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형벌의 불평등성과 네. 비민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말씀드린 대로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서 그 벌금을 네. 달리 부여해야 사실은 공평한 네. 벌금 제도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번 그 불평등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개정안 핵심 골자를 먼저 좀 짚어 주시지요. 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먼저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경제적 사유나 고령, 질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고 유예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요. 네. 벌금형을 매기더라도 일단 벌금형을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 네. 노역장 유치를 폐지하고 네네. 대신에 자유형이나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유형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자유형 징역하면 이제 그 노역을 하는 것이고요. 네네. 자유형은 그냥 노역 없이 형을 집행하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회봉사도 자유형에 포함이 되는 거군요. 자유형은 이제 구금이 되는 것을 이제 자유형이라고 하고 예, 예. 사회봉사는 구금은 아니죠. 아니고 예. 봉사 시간을 채우는. 그렇죠. 그렇군요. 저희가 사회봉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좀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주목받는 것이 노역장 환영 유치 제도를 폐지하고 일수벌금제를 도입한다. 가장 네. 처음에 말씀해주신 그 부분인데요. 예. 벌금 일수와 벌금액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 당연히 이제 판사가 네. 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불법 정도에 따라서 벌금 일수를 정하게 되죠. 네, 불법이 심하다 그러면 벌금 일수가 많고 네, 작게 되면 이제 적게 되는데 네, 피고인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의 정도 이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하루의 벌금을 결정을 또 합니다. 아하, 그래서 예. 하루에 적게는 1만 원에서 네, 크게는 1,000만 원까지 어휴, 벌금액을 차등화해서 예, 예. 판사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 혹시 이 일수벌금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을까도 궁금하고 혹시 시행하고 있다면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예. 알고 계신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는 네네. 많이 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유럽의 대표적 국가로는 이제 핀란드가 네. 1921년부터 이 일수벌금제를 시행을 해오고 있고요. 일찍 시작했네요. 예. 스웨덴이나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시행이 돼가지고 네.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로에서 과속 주행을 하다가 네. 재벌의 사장이 걸렸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 되면은 그 사람 소득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이나 100만 원 네. 많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네네. 이 소득과 이 재산이 많은 이런 사람은 1억 원이 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과속주행으로 교통범칙금으로 네. 1억여 원을 낸다고 생각하면 네. 다시는 그렇죠. 그런 그 규칙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그런 그 각오를 다지게 되겠죠. 네. 뭐 갑자기 재분배라는 용어가 언뜻 생각이 나는데 어떤 네. 뭐 재화의 재분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형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공평하게 능력과 그렇죠.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이 선진국과는 달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소득이 완전히 파악되는 부류가 있고 또 완전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류가 사실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봉급자들에게만 불리한 게 아니냐, 다 드러나니까 이런 네. 걱정들이 있거든요. 얼핏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실명제를 실시한 지도 꽤 오래됐고요. 네. 4대 보험이 지금 투명하게 잘 관리되고 있고 의료보험 가입 내용이라든가 네. 각종 세금 납부, 전산 시스템 등을 활용하면은 네네. 봉급 생활자뿐 아니라 네. 자영업자나 전문직 등에 대한 소득 파악 네네. 그리고 재산 파악이 그리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맘 많이 먹으면 할 수 시스템이 있다. 예. 예, 발전해 왔기 때문에 네. 그냥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눈에 띄는 내용이 그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벌금의 납입 기한을 연장한다든가 혹은 납입을 분할해서 할 수 네. 있도록 해준다든가 하는 이 조항이 있던데요. 요건 좀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벌금은 경미한 죄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또는 금고나 징역형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네, 벌금으로 부과한 이상은 가능하면 벌금을 내게 해야지 벌금을 못 내서 징역형을 산다든가 네. 그렇게 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 아하. 이런 판단에서 벌금을 원활하게 낼 수 있도록 경제적인 약자가 네, 원활하게 낼 수 있도록
분할 납부한다든가 네. 뭐 그런 방법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것이 네. 벌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제재를 위한 목적을 담고 있는데 네. 무슨 돈 갚는 것도 은행 융자 갚는 것도 아니고 분할 납부를 한다 그러면 예. 아, 능력이 되면 조금씩 갚아 나가니까 난 됐지. 이런 좀 안이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 충격을 받아야 그런 일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뭔가가 생길 텐데. 예.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예. 그래서 아무한테나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네. 판사가 봐가지고 경제적으로 무능력자라든가 당장은 돈을 못 버는데 앞으로는 벌금을 낼 수 있다든가 아하. 이런 정황들을 판단해서 판사가 결정을 해줘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문 같습니다만 벌금을 내기 싫어서 계속 돈을 못 버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네. 처리를 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본질은 그겁니다. 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그 배경은 이 벌금을 못 내서 네. 징역형을 산다든가 그건 이런 피해보자. 것은 아하. 인권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네. 좀 없애자 하는 네.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벌금형에도 그 집행유예를 또 적용을 하고요. 예. 또 선고유예의 경우에 새로운 조항도 신설을 했는데 먼저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적용하신 이유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제도가 있거든요. 있죠. 그런데 벌금형에 대해서는 없어요. 예. 예, 그 형평을 맞추자. 음흠. 벌금형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네. 부과하는 것인데 네. 징역형에도 있는 집행유예 제도를 벌금형에도 도입을 해서 이거 역시 벌금을 못 내서 네. 징역을 사는 것을 좀 막아보자 막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 또한 선진국에서도 있는 사례입니까?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선고유예는 벌금을 선고하기 전에 네.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벌금 납부가 곤란하다. 아하. 뭐 벌금을 부과해봐야 벌금 납부가 거의 불가능하다. 네네. 이럴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내리고 예. 그러고 기회를 주는 것이죠. 또 다른 어떤 범죄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네. 선고를 해서 더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통해서 이 사람이 네. 그 가벼운 죄로 인해 가지고 징역형을 원치 않게 네네. 받는 것을 좀 막아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선고유예 요건이 지금 이제 하나 예를 들어주신 건데 오히려 역으로 재산 파악이 충분히 안 될 만큼의 굉장한 재력가이기 때문에 재산 파악이 끝난 후에 선고를 하기 위해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고유예에 어떤 원칙, 요건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네.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이 선고유예 요건으로는 경제적으로 벌금 납부가 곤란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또 고령이나 아하. 질병 등의 사유로 벌금이나 또는 사회봉사도 네. 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에 아하. 한해서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정을 지어주는 것이 맞다고 이 또한 생각합니다. 약자를 위한 배려로군요. 그렇죠. 네. 예, 예. 자, 그러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이제 여야의 반응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지 뭐 여야 할 것 없이 의견 일치를 보고 계신지 아까 33분의 의원께서 동참하셨다기에 순조로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예. 일수벌금제는 크게 보면 형벌 민주화를 네. 위한 하나의 노력이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현재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제도가 공평한 제도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문제는 이제 법원이나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 과정을 잘 밟아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 중에 이제 판사의 역할이 늘어났어요. 네, 그렇죠. 역할이 늘어나서 일이 많아진 것도 걱정이지만 또 예. 권한이 늘어난 것도 걱정이기도 하거든요. 권한이 늘어난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판사가 전에는 이제 총액으로 벌금을 매겼지 않습니까? 네. 어떤 범죄에 대해서 아하, 그렇죠. 이거는 100만 원짜리 예. 또는 1000만 원, 5천만 원 예. 이렇게 똑같이 매겼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소득이 어떻든 간에. 월 소득이 100만 원이건 1억이건 상관없이 예. 동일한 금액으로 매겼는데 이제는 일수로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며칠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소득 자료를 판단해 가지고 네. 보아서 그 소득이 하루 소득이 한 500만 원 된다. 그러면은 며칠 네. 그 범죄에 대해서 며칠은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득에 액수를?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500만 원이면은 11 곱하기 500 하면 5천만 원이 그러네요. 되고 또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네. 11 곱하기 100 해서 1000만 원. 네네. 이렇게 결과적인 벌금 액수가 소득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 권한은 둘째치고 일이 많아지시니까 좀 일이 볼멘 좀 소리 많아질 하시겠는데요. 거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법무부 차원에서는 네. 뭔가 좀 부담을 갖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데 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한 사회로 그리고 형벌의 민주화를 통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네. 없도록 예.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면 네. 이런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개정안과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또 정성을 쏟고 계신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최근에 법안 발의를 하나 했는데요. 안전 점검과 안전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한 소방법 네.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네. 예, 소방법 여러 가지 지금 안전이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과 관련된 법이 좀 앞으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관피아 방지 문제요. 네. 그 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월세 문제가 지금 서민들한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좀 더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전월세 임차 차입금에 대해서 네네.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아울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유, 바쁘십니다. 네. 예. 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입법 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과 함께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